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수석 전문가 이교수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뵙긴 하는데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은 많이 전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아이큐어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기술적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아이큐어에 대해서는 회사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너무 이제 매매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주식이라는 거를. 근데 우리가 또 이런 방식으로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큐라는 기업의 회사 소개서예요. 작년 10월 달에 만들어진 건데, 뭐 일단 뭐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대표이사님 소개도 있고요. 뭐 사업 영역을 보면 TDS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 생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TDS라는 게 뭐냐면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경피, 피부를 통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뭐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아이큐라는 기업은 어쨌든 먹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이큐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관계사들이 있고 뭐 코스맥스도 있고요.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관련돼서 로세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른 내용들은 좀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쭉쭉 넘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왜 이 회사가 매력적인 회사인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차트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아이큐어가 부상증자 이후에 뭐 38,850원까지 50원까지 내려갔다가 뭐 저점 대비해서 오늘 고점이 얼마냐면 57,000원이니까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으니까 왜 더 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오늘 아이큐어가 변동성을 키운 이유는 요즘에 뭐 신속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4개 있대요. 4개. 그러니까 4군데, 4개 있는 거죠. 4개. 하나는 뭐 휴마시스에서 만든 거겠죠.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그리고 하나는 젠바디. 하나는 레피젠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마우스로 글을 쓰는 거라서 좀 못 쓰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그 네 군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유유제약이 이 SD바이오 센서 유통을 맡고 있다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아이큐어가 젠바디 유통을 맡게 됐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그 다음 며칠 후에 또 레피젠에 대한 유통을 맡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이 지금 23일인데 23일에는 이 SD바이오 센서 거까지 유통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게 4개인데 그 중에서 3개를 이 아이큐어가 유통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뭐 최근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좀 제재를 받더라고요. 이 용어가 들어가면. 근데 어쨌든 이 대질병 이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대질병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에요. 좀만 엮여도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신속항원 진단 키트에 관한 부분 말고 회사의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조금만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회사는 우리가 그동안 먹었었던 약을 피부로 전달하는 패치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패치제, 몸에 붙이는 우리 파스 같은 거 있죠. 근데 파스는 작용 기전이 굉장히 간단하고 질병에 대한 약물을 몸에다가 투여하는 그 TDS,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드려보자면 제가 팔이 다쳤어요. 팔이 다치면 A라는 약도 있고 B라는 약도 있고 C라는 약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약이 효과가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근데 이 약을 패치제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은. 그러니까 제가 팔이라고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심장이 안 좋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A라는 약이 있고 B라는 약이 있고 C라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심장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을 텐데 치료제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을 받는 성분을 패치제로 만드는 회사예요. 패치제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패치제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아이큐어가 뭐가 부각이 되고 있냐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저 치매라는 것에 대한 판단 시기도 빨라졌고 그리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이상한데 치매라는 게 어쨌든 죽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약을 투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약을 복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약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뭐 아침에 약 먹고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복용을 하게 되면 약은 어쨌든 몸에 들어가면 간을 통해서 가거든요. 간을 통해서 가면 이게 이제 몸에 작용을 하기 위해선 간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간을 통해서 계속 약이 들어가게 되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어쨌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약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근데 어쨌든 이런 난치성 병에 대해서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해서 패치제를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패치제를 이용해서 사람 피부에 묻히면 간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독성이 일단 많이 줄어들고 뭐 한 번 붙이면 일주일 정도 3일 정도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약을 하루에 1일, 2회, 1일, 3회 이렇게 먹는다면 패치제는 한 번 붙여놓으면 3, 4일은 간단 말이에요. 편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이 치매 치료제로서 쓰이고 있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성분이 뭐냐면 도네페질이라는 거거든요. 도네페질.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고 있는데 이 도네페질을 패치제로 만든 거예요. 패치제로. 그래서 지난달에 임상 3상이 성공을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2021년도부터 이 치매에 대한 패치제를 아이큐어가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치매 도네페질을 이용한 치매 패치제가 전 세계 최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제약사들도 이 패치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치매 약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당뇨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이 전부 다 그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 피부에 붙였을 때 패치제를 이용해서 사람 피부에 붙였을 때 투약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차가 날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력을 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도 실패를 번번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아이큐어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좀만 더 들어보세요.
이 도네페질이라는 치매 치료제가 치료 성분이 대한민국에서만 약 2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큐어의 목표는 뭐냐면 이 2천억이 사용되고 있는 도네페질 시장을 100% 패치제로 전환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면 전환하는 거예요. 100%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100%로 전환되는 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과거에 사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익숙한 거가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먹으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그 먹는 약보다 이 패치제가 장점이 뚜렷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독성도 덜하고 뭐 약을 10번 복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패치제는 한 번만 붙이고 있으면 되니까 뭐 일주일 3일만 붙이고 있으면 되니까 어쨌든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잠깐만 말씀드려보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거고 뭐 이 도네페젤을 이용한 패치제가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고 뭐 여기 보시면 도네페젤이 어쨌든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여기 메만틴이라는 것만 좀 작용 기전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거 하니까 넘어가고 여기 한번 보세요. 노바티스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이 리바스티그민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패치제를 만들었어요. 이 리바스티그민이라는 것은 치매 치료제예요. 얘도 도네페젤보다는 처방이 덜 되는데 얘도 치매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바티스도 도네페젤 가지고 패치제를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든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 리바스티그민이라는 것으로는 패치제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경구제가 패치제로 샥 변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체율이 92%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2년 만에. 3년, 저기 화면에는 이제 4년이네요. 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2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2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기 자료에는 4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2009년부터 2013년이니까 제가 4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바티스라는 회사에서 리바스티금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패치제를 만들었더니 경구제에서 패치제로 전환율이 90%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에서 도네페질을 이용해서 도네페질 시장이 2천억짜리라고 하는데 그 2천억 중에서 90%, 80%만 전환을 시키더라도 1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아이큐어가. 근데 이 아이큐어가 이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도네페질에 대한 임상에 들어갈 때 셀트리온에다가 제휴를 한 거예요. 너네 우리랑 같이 공동 개발하면 나중에 같이 판매하게 해주겠다. 뭐 좀 약간 아이큐어가 갑질을 한 것처럼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아이큐어보다는 셀트리온이 훨씬 더 규모가 큰 회사기 때문에 그 셀트리온의 영업망이라든지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말이 많았는데 이 패치 임상에 성공을 했고 지금 품목 허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이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화면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가 좋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제약바이오 기업 당연한 건 아닌데 뭐 너무 신경 쓰진 않으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이큐어라는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거든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좀 크게 할 수 있나? 여기 한번 보세요. 매출액만 보여드릴게요. 밑에 빨간색들 보면 괜히 불안하니까.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300억, 600억, 900억이에요. 2018년부터 300억, 600억, 900억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도네페질을 패치제로 변환만 하더라도 절반만 변환하더라도 매출액 현재 나오고 있는 1년 매출액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에도 플랫폼 기업이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에도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 2상을 진행하고 3상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임상을 10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품목 허가가 안 나왔어요.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망하진 않겠지만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 기사들 많이 접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근데 이 아이큐어라는 기업의 사업, 이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이 TDS를 이용한 플랫폼이 뭐냐면 치매랑 똑같아요. 치매도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이 치매라는 질병 질환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성분을 패치제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 개발처럼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치매뿐만 아니라 뭐 루게릭병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각각 질병과 질환에서 가장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는 성분을 패치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패치제를 이용한 거, 피부를 이용해서 투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그 질병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효과와 효능을 보이고 있는 성분을 패치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패치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사람 몸에 붙었을 때 피부가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부가 되지 않는 농도를 조절하는 거, 뭐 약물이 일정한 농도로 투여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1등이고 전 세계에서도 이 도내 폐지를 이용한 치매 패치제는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천억 시장인데 지금 미국에도 임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통해 가지고 이제 해외 시장에도 이 패치제, 도내 폐지를 이용한 치매 패치제가 상용화된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굉장히 뛰어나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이 아이큐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투자에 대한 관점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본다면 저는 뭐 지금 5만 원대인데 8만 원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들께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테니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려 봅니다. 맨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찾아뵀는데 저도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하는 게 참 재밌어요. 공부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업무가 좀 바빠가지고 이런 종목 분석 영상을 많이 못 전해드리는데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제가 공부하는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요거 마지막으로 공부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을 딱 투여를 하면 약을 먹으면 약이 몸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약 효과가 막 올라가요. 근데 이 약 효과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먹는 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가운데 요 구간 보세요. 요 구간이 뭐냐면 약을 먹었을 때 치료가 되는 범위래요. 그 약의 농도가 여기 요 구간 안에 들어와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상당수가 먹으면 이렇게 오히려 농도가 초과를 한다라는 거죠. 초과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치료 범위에 들어가긴 하는데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을 때 한번 약 효과가 나고 농도가 좀 진해져서 몸에 독성으로 작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약들의 상당수의 작용 기전이라고 해요. 물론 제가 약사가 아니라서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패치제 같은 경우는 치료가 되는 효과 유효 범위에서 유효 범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일정한
약물의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먹으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패치제는 효과가 뛰어난 구간에 머물러 있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패치제가. 어떤 얘기인지 아셨죠? 종목 분석 영상은 한 10분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20분이나 녹화를 했네요. 어쨌든 도움이 좀 됐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 아이큐라는 기업, 저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피약물 뭐 이번에 최근 며칠 동안은 신속 항원 진단 키트로 인해서 이슈가 됐지만 앞으로는 또 이 TDDS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매에 관련되어 있는 치매 패치제, 뭐 앞으로는 루게릭이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패치제로의 전환 기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커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좋은 종목 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고요.